자, 오늘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하지만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아직 하루가 다 지나진 않았지만요. 먼저 이와 관련한 국방부 브리핑 오전 내용 들어보시죠.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임박한 징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모든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감시 장비를 통합 운용하며 면밀히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SLBM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은 이유, 날씨와 또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려고 안 했다기보다는 네. 아마 날씨 때문에 연기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이 감지된 곳이 평안북도 구성 일대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구성 일대에 오늘 오전에 비가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쏘지 못하고 날짜를 좀 미룬 게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김 대표님, 이 기상이 안 좋으면 미사일 발사에도 지장을 많이 주는 건가요? 여러 가지 점화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북한 ICBM 같은 경우 지금 방금 화면에서도 봤지만은 고정된 발사대가 아니고 네. 이동해서 그렇죠. 트럭에서 싣고 와서 다시 분리를 해서 네. 따로 미사일을 세워서 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케이블 연결이라든지 통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은 지상 관제소하고 네. 수천 킬로 밖에 있는 곳까지 계속 통신이 원활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조금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 25일 신포조선소에서 미사일 사출 실험이 실시됐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습니까? 미사일 사출 실험 가운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고 하지 않고 네. 사출 실험이라고 지금 네. 말씀하셨죠. 그게 네. 바로 이제 콜드 런치라고 하는 그런 발사 방식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발사는 핫 런치에서 네. 바로 솟구치는데 그게 이제 점화가 되어서 네. 불꽃을 내뿜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걸 핫 런치라고 합니다. 네. 근데 콜드 런치는 이렇게 뛰쳐나올 때 네. 불이 안 붙어서 네. 즉 로켓에 불이 안 붙어서 그냥 뭔가 바로 저 장면이죠? 튕겨 나왔지 않습니까? 네. 튕겨 나와서 일정한 고도 위에서 이제 불이 붙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네. 그것을 이제 콜드 런치 발사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저 튜브에서 튕겨 나오는 저것을 사출이라고 합니다. 네. 발사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점화하는 저기까지를 발사 사출 실험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이제 계속했다는 것이죠. 자, 피디님, 이 화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콜드 런치. 자, 그러니까 저 가스나 튜브에서 압력에 의해서 먼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공중까지 부양을 한 다음에 그 위에서 다시 불이 그렇죠. 붙는. 방금은 압력에 의해서 그냥 하늘로 그렇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한 부분에 올라와서 불꽃이 붙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네. 이거 주로 이제 잠수함에서 쏘는. 그렇죠. 바로 지금 이 콜드런치 기술이 중요하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기술의 필수적인 요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육상에서 쏘는 콜드런치 기술을 잠수함에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수심 30m 밑에서 압력에 의해서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 불이 붙어서 발사가 되는 거죠. 이제 물속은 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물 밖으로 그 수압에서 나옵니다. 네. 나와서 불이 붙어서 하늘로 솟구치는 잠수함 네. 저렇게 자, 쏘죠. 그러니까 이 신포에서 잠수함이 SLBM을 쏘면 오키나와까지 사정거리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또 잠수함이 이동을 해서 오키나와까지 만약에 이동을 해서 내려오면 사이판과 사이판 괌도 사정거리 안에 들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이 이동을 하기 잠수함 발사 이 탄도미사일 즉 SLBM은 잠수함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어느 정도만 보장이 되면 그 거리 안으로 이동해서 쏘면 되는 그런 장점과 무서움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저 잠수함이라는 것이 연료만 보충이 되고 한다면은 하와이 앞 또는 캘리포니아 앞에도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뭐 미국의 대잠 감시망이 워낙 세가지고 네. 대한해협 그리고 이제 저 북쪽의 스가루 해협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북한 잠수함이 빠져나가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네. 라고 예상은 하지만 네. 그러나 만에 하나 빠져나와서 하와이 앞이나 캘리포니아 앞에서 저걸 쏘아버린다면 네. 특히 핵을 장착해서 쏴버린다면 그렇죠. 미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성주에 있는 사드가 120도 각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네. 저것이 뭐 한 울릉도 옆쪽까지만 내려와서 우리 한반도 쪽으로 쏜다 하더라도 사드로는 감지가 안 돼서 막을 수 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심포조선소에서 콜드런치 시험을 이번 달 들어서만 2번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3번째 하고 있는 걸 보면 SLBM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8월에 이미 북극성 1호 최대 2,5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극성 2형은 SLBM을 개조해갖고 육지에서 또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로 북극성 2형을 만들어서 올해 2월에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 이번에 준비하는 게 바로 이 북극성 3형 미사일 가능성, 즉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군요. 네, 이제 3형일 수도 있고 1형을 굉장히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지금 북극성 1형 또는 2형을 발사를 한 것이 도합해서 10번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무기 체계가 신뢰성을 인정받으려면은 지속적으로 실험을 해서 계속 어떤 그 성공 확률을 높여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그 1형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든지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정거리가 훨씬 더 긴 새로운 어떤 스타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사출 실험을 해보는 그쪽으로 두 가지 방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시험 발사한다는 건 그걸 싣고 다닐 잠수함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심포급 잠수함에서 SLBM 한 기를 탑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들렸던 얘기가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 중이다. 아니면 이미 완료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여기는 근데 SLBM이 3기가 탑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력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3,000톤급이라고 하면 심포급이 한 2,000톤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보다 조금 이제 덩치를 키운 건데 저 지금 이제 심포급 잠수함이든 여하튼 잠수함에 보면 저 불룩 튀어나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걸 이제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저 아일랜드까지 포함해서 한 10m 이상을 확보를 하면 저 SLBM이 한 9m 정도 길이가 되거든요. 따라서 한 12m 정도만 키를 확보하면은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포급 잠수함은 작기 때문에 한 발만 탑재가 되는데 3,000톤급 잠수함은 3발 탑재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저 3,000톤급 잠수함의 건조 어떤 그 공장으로 보이는 그 경납고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게 한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미 실전 배치되었을 것이다 또는 건조 완료됐을 것이다 라고 보기엔 조금 너무 이르고요. 그래서 한 2, 3년 내에는 3,000톤급 잠수함이 실제로 바다에 나와서 작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전략 잠수함들은 다 이 심포조선소에서 건조가 되거나 여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위성 사진에서 포착된 이 심포급 잠수함, 심포조선소에서 발견이 됐었는데요. 최근에 위치가 자주 움직이는 걸로 포착이 되는 걸로 봐서 자, 이 SLBM 시험 발사를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 네, 그렇죠. 그저께 제가 이 뉴스탑10 나와서 로미오급 잠수함이 지금 일주일째 사라졌던 것을 가지고 분석을 했던 것이 이 심포급 저 잠수함이 동해로 나와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려고 하는데 미군 잠수함이나 우리 한국 해군 잠수함이 그것을 미리 물속에서 격침시켜버리면 사실 뭐 뉴스에 한 줄도 안 나오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감시하기 위해서 로미오급 잠수함이 나와서 미군 잠수함이나 한국군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제 탐색하러 미리 정찰하러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로미오 잠수함도 나와서 정찰을 하고 그리고 심포 잠수함도 계속 항해 테스트를 하면서 밸런스가 안정이 되어 있는지 저것도 이제 새 잠수함이기 때문에 안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겠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오늘 7월 27일 이 정전협정 64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해서 북한에서 ICBM 또는 IRBM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일단은 오늘은 넘어갔습니다. 기상 때문이든 뭐든 어찌됐든 간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기념일을 계기로 항상 이렇게 사고를 치는 김정은 요즘은 좀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분석도 있다고요, 박소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념일의 정주년이라고 해서 뭐 오자로 꺾이는 애 있잖아요. 5년, 10년, 뭐 15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예를 들면 노동당 창건일 뭐 70주년 아니면 뭐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뭐 105주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이때쯤이면 도발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늘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저번에 들으신 것처럼 그 ICBM 같은 경우에도 지난 4일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특정한 날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그 네. 위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위주로 갑자기 기습적으로 도발을 하는 패턴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북한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합참의장, 던포드 합참의장이 지난 20일 날 미국 아스펜에서 이제 안보 포럼을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을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데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그렇죠. 그러면 1년만 지나면 레드라인 넘어서는 겁니다. 네. 그러면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지금 현재 공격을 안 받을 수 있는 시간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 네. 그것을 지금 이런 미사일 발사 시간을 계속하면 그 1년을 당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북한이 지금 또 이렇게 이동형 발사대 그리고 SLBM 이 개발에 주력하는 이유가 선제 타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이런 것들에 더 집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네. 미국도 공격할 수 없는 그렇죠. 시점이 되는 게 이제 1년 남은 것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